자, 매일 살펴보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예요.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잠깐 보면 이제 신규 확진자가 1930명대, 사흘째 1900명대를 가고 있어요. 참 잘 안 잡히죠?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오늘 기준이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860명, 해외 유입 70명으로 1930명대에 진입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이제 8월 10일 날 2000명대 치고는 조금 줄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1900명대 가까이 되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 조금 구독자분들도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폭정 일본이 내주 긴급사태 발령 확대를 협의한다고 합니다. 일본도 날리고. 자, 백신의 이제 불안을 확산으로다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뜨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사실 이 경구용 치료제라든가 일반 뭐 주사형 치료제, 뭐 여러 가지 치료제들 개발에 앞장서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월별 특허 출원 동향인데 특히 올해 4월 달에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이제 특허 출원한 게 굉장히 많고 자, 글로벌 업체들도 먹는 치료제 개발에 경쟁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머크사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루피라비를 개발에 추진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이 타미플루를 개발한 바 있는 로슈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뉴스 났었죠. 화이자도 역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이것 관련해서 이 갑자기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주가가 좋았던 날이 있었죠. 자, 이 WHO가 이제 이 세 가지 약물, 코로나19 치료제로 가능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약물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 치료제인 알테스네이트, 그리고 특정형의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자, 이메티닉, 그리고 면역체계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인플릭시맵인데, 요게 인플릭시맵? 요게 조금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면 이 인플릭시맵이, 셀트리온 램시마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이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인 램시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램시마가 이제 성분명이 이제 인플렉시맵이죠. 요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다 알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면역체계 질병 치료 상대 인플릭시맵 요거죠. 요게 램시마죠. 이렇게 램시마 성분명이 요게 인플릭시맵이었던 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야 치료제 개발될 가능성이 제기됐죠. 지금 이렇게 WHO에서도 이렇게 이 세 가지 약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램시마가 이렇게 이제 개발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램시마가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그러니까 성분명이 아까 말씀드린 인플릭시맵이죠.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WHO에서 가능성인 세계 성분 가운데 하나가 됐고, 이 램시마가 이 셀트리온이 개발 생산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자 이렇게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죠. 자, 그래서 류마티스 감전령, 건전성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사용되는데 지난 2012년도에 국내 출시됐고 북미, 중남미, 유럽 등 이게 글로벌 시장도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래요. 만약에 이게 되면 셀트리온도 좋아질 수 있겠죠. 셀트리온에 관련된 제가 주가 상황이나 이런 건 따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매일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 요 부분쯤에 제가 한번 걸어드릴게요. 셀트리온 잠깐 보고 갈게요. 이제 셀트리온은 경구용 치료제나 일반 치료제가 할 때 셀트리온 따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제 따로 말씀 안 드리는데 셀트리온을 보면 제가 주가가 뭐 금요일은 당연히 밀렸어요. 이게 원적으로 시장이 안 좋아서. 근데 이 월봉에서 추세가 이전에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유차 유지가 되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선이 좀 완벽히 회복해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추세를 터냈다는 걸 의미해요. 또 하나가 일봉의 사단에 박스권 자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인데 여기가 가격으로 얼마냐면 25만 원 가면 한 2천만 원, 25만 원 가면 2천만 원, 25만 원 가면 2천만 원, 25만 원 가면 27만 원.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친구가 빵 29만 원을 때렸죠. 27만 원대를 탈출한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27만 원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다시 상승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렇게 시장 밀릴 때 27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물론 다시 깨면 박스권인 2만 5천 원까지 와요. 그럼 여기서 매수. 다 20만 원 가겠죠. 이거 깨면 당연히 이제 많이 무너지겠지만 셀트리온 여기서 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구독자님들께 있어요. 그리고 책임도 이제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는 단지 이제 이슈와 이 차트를 맞춰보고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건데 투자에도 도움은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판단은 이제 본인이 내리는 거고요. 항상 이 셀트리온은 25만 원 가면 27만 원을 가게 박스권 주식이에요. 근데 요번에 뚫어놓고 이제 안착하러 온 거죠. 따라서 셀트리온이 앞으로 27만 원 밑으로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여건이 돼요. 예를 들면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어떤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좀 높이 올라가기도 하겠죠. 근데 못 지켜주고 톡 깨놓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줬는데 어느 순간 이런 데를 다 뚫고 돌파했다 안착을 하고 다시 돌아나가면 요거 이상 깨지 않는 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때 가격이 25만 원대 근처였고 여기가 27만 원이었었어요. 여기를 좀 뚫었다는 얘기죠. 근데
금요일에 종가상 음봉으로 이렇게 안착한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만 딱 떨어지고 나가면 올라가고, 이거 깨지면 다시 하단 오겠죠. 그리고 분할 매수나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하고, 일단은 작은 금액으로 여기부터까지 매수했다가, 날라가지고 여기 밑으로 딱 돌파해주면 그때 조금 비중 실어놓으면 아마 좋은 수익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셀트리온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이 부분에 제가 따로 올려놓을게 한번 보시고, 오늘은 이제 다른 종목들, 항상 살펴보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에 좀 집중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브라질에서도, 자, 항체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식약처장도 모든 정량을 동원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부강약품, 신풍제약 이렇게 있고 꽤 많아요. 의외로 많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고, 여기서 특히 단계가 승인일이 작년 7월부터 자 올해 2월달까지 꾸준히 이렇게 승인 났어요. 단계 2상, 2, 3상, 3상, 뭐 1, 2상 꾸준히 나서 꽤 많은 회사들이 도전하고 있고, 자 얼마 전에 또 인바이오젠이 세계 최초 코로나 변이 치료제 개발, 이게 좋죠. 코로나 변이 치료제 개발인 대형 협력사와 계약 진행을 부각하고 있다는 게, 계약 진행하고 있다는 게 좀 부각이 됐죠. 한림바이오 대표이사인 김홍렬 박사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탈리아 세인지 연구소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 예방 치료제 개발을 위해 대행영업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인바이오젠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 동아약품, 뭐 크리스탈 지노믹스 아까 말씀드린,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또 이렇게 이 경구용 치료제 구입비로다가 따로 471억을 책정했죠. 물론 이게 외국에 있는 경구용 치료제, 뭐 화이자나 이런 데 개발 이거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우리나라 거 갖다 쓰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런 이슈가 있고, 골드 퍼시픽도 역시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한국파만 역시 제네스 이런 거에 관한 관련 기사들과 영상은 제가 이 코로나 치료제 전 영상들에서 계속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이주 한번 올려놓게 한번 꼼꼼히 보시면 돼요. 이 전 영상들에 다 있고, 자, 저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자, 이렇게 다 경구용 치료제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과 추세, 주식은 아무리 이슈가 좋아도 자, 그 이슈와 함께 주식은 어떤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 반드시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야 돈을 벌죠. 그 이슈 플러스 추세예요. 자, 이슈가 생겼을 때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어야 이 이슈를 타고 쭉 올라가요. 또 이슈가 뻗어 있을 때 주가가 바닥에 비해서, 이게 바닥이면 바닥에 비해서 너무 고점에 있지 않아야 주식을 매수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고점에 있다고 더 못 가는 게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슈가 이런 데서 뜨면 목을 포기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느 위치에서 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드퍼시픽은 자회사인 APRG라고 있어요. 자, 이 APRG가 글씨로 이 마우스를 쓰려니까, 자, 이제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핫했던 적이 있는데,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21년도 7월 10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한 번 더 날라갔어요. 요 마진율이 얼마냐면 요게 50%예요. 자, 10,500이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하지 않는 매매, 즉 내동 매매를 하지 않아야 돼요. 자, 내동 매매를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상한가 가기 전 근처 가격까지 왔죠.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이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는 월봉 하단에서 이렇게 대량거래가 들어왔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놓고 5개월선 20km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건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됐어요. 이번 달 끝나봐야 알죠. 자, 주봉에서 보면 중요하게 추세를 유지해줘야 될 20주선 근처에 딱 있죠. 굉장히 좋은 상태인 거죠. 물론 이제 이 시장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차트를 갖거나 이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질 땐 방법이 없어요. 용가리 통보도 안 돼요. 자, 어쨌거나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다음 주 시장이 살아나면서 20주선만 좀 지켜주면 골드퍼시픽은 상황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지 골드퍼시픽에 대한 약간의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 자주 보신 분은 알죠? 뭐 PBR도 나죠. 1.65밖에 안 돼.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현금이 좀 없어요. 현금. 돈이 많이 없어요, 이게. 현금 유보율 68%밖에 안 돼요. 부채도 없어요. 빚도 많이 없어요, 어차피. 근데 돈도 많이 없습니다. 뭐 이게 가난한 회사는 아닌데, 어쨌거나 뭐 만년 마이너스도 난 거죠. 자, 이 점은 좀 다행인데, 자, 어쨌거나 요런 리스크가 큰 건 아니지만 요런 리스크는 조금 있으니까, 사실 현금이 없으면 문제가 가끔 엉뚱한 거래요. 시비 발행한다든가 유상증자한다든가 개발 핑계로. 요거에 대한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것만 아니면 어쨌거나 차트적으로나 이런 건 앞에 대량 거래도 들어와 있고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다음 한국파마를 살펴보면 사실 이 친구 추세 좋아요. 자, 우리의 이 한국파마가 뭐를 했냐면, 제넨셀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죠. 자, 이 제넨셀에 투자를 했는데, 제넨셀은, 이 한국파마로부터 30억 정도 투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제넨셀이 제주도에 있는 이 단팔수, 이거를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추출합니다. 이 단팔수가 이제 식물인데,
뭐 이렇게 나무가 생겼으면 많이 키워야 되겠죠, 이 나무를. 그래서 제넨셀이 제주도와 협의해서 약 50만 평, 요거에다가 이제 아마 이 단파수, 조성할 거예요. 숲을 조성해서 치료제를 갖고 올 건데,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어쨌건 한국 파마의 월봉 추세,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되는데, 항상 주식은 장기적인 추세가 좋아야 되는 거죠. 장기적인 월봉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잘 살아있죠? 쫙 뻗어있죠? 쫙 뻗어있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중기 추세 확정이 되는 5주선. 자, 요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7월 30일인데, 아까 골드퍼시픽으로 얘기하면 왜 떨어졌을 거죠, 그때. 20주선을 잘 지켜줘야 돌아나가는데 돌아나갔죠. 그래놓고 5주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거고, 일단 추세는 잘 살아있는 게 한국팜하고, 일봉에서 보면 시장이 무너지는데 금요일날 자기 혼자 꿋꿋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단지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7월 12일날 이 자리죠. 자, 이 친구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크가 두 개를 갖고서 또 좋은 것과, 자, 이렇게 보시면 64,500원, 이때 저점이 51,000원, 5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자, 여기서 매수 돌파해주면 무조건 홀딩이죠. 여기 새로운 지지선이 돼요. 오히려 추가로 사야죠. 찍고 나가면. 근데 이거 깨면 기다렸다가 64,000원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고, 이거 이상 깨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파만 갖고 있는 이슈가 진짜 좋거든요. 물론 깨면 그때는 전체 다 손절해야 돼요.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월봉에서 이런데 낮은 데 위치가 아니죠. 이런 데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5개월선을 깬다거나 손절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국파마의 상황상 조금 들고 가는 상황이 맞아요. 일봉에서도 상황은 좋고, 한국파마는 이 단파수 제네셀에 투자하는 것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로 꾸준히 아마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신풍제약을 보면, 신풍제약이 예전에 잘 올라갔다가 이제 금요일날도 목요일날 잘 올라갔었죠. 한번 이렇게 이제 급락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신풍제약이 사실 이때 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이거 실험하고 있다가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별로 없다라는 기사가 땅 뜨면서 톡 무너졌죠. 근데 역시 차트가 바닥을 유지하고 깨지 않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자, 이 얘기는 7월 13일에 저점이 6만 1,000원대를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꾸준히 우상향기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제 식품제약의 단 한 가지 리스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전에 얼마였었냐면 보통 한 4, 5천 원 이렇게 하던 주식이 22만 원을 갔어요. 엄청나게 간 거죠. 이게 뭐 4,000%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만, 자, 충분히 이제 조정을 거쳤는데,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5개월상 20개월상가의 7만 원대, 이걸 뚫어줘야 사실은 이 친구가 더 좋은데 아직 못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바닥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중기 추세 상승이 확정되는 5선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에요. 5선이 6만 5천 원대인데 6만 6천 원대. 이 얘기는 일봉에서 약간은 바닥 따지기 하고 추세를 터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21선, 황금일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대감은 좀 있어요. 치르지 기대감. 그것 때문에 어차피 많이 올라온 건데,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들어오는 와중에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삼성이 아마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꾸준히 한번 지켜보고, 언제든 삼성이 안 되면 우리나라 이 제약회사만 그린 게 아니고,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들도 임상 실험과 잘못 관련되면 그냥 급락해요. 이 회사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임상 실험을 하는 제약회사는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리스크가 생각보다 꽤 커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은 금액이나 몰빵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현대바이오도 경구용 치료제로 슬슬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현대바이오도 많이 올라왔죠. 월봉에서 보면 꽤 올라왔고,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이탈함으로 해서 사실 추세는 지금 하향이에요. 완벽하게 5개월선 돌려놓을 때까지 하향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전에 앞서서 주봉에서 5선이 올려놔야 추세가 턴이 되는데 아직 못 올려놨죠. 깔끔하게 올려놓고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현대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렇게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데, 20선 돌파해주는 게 좋겠죠. 최저점은 일단 29,250원을 갖고 대응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차트는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쉬워요. 한국 BNC는 많이 올라왔죠. 이 친구는 이제 뭐 신규로 투자하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사실 주식은 좋고 모든 이슈도 좋은데, 이렇게 벌써 1,100원짜리가 26,000원? 뭐, 이게 고점이 얼마야? 24,000원. 24배 올라갔죠. 물론 주식이 좋으니까 24배를 갔지만 30배도 갖고 50배도 갈 수 있지만 위험하죠. 이런 주식은 그냥 갖고 있는 분의 복이고, 여기서 신규로 장기 투자한다는 건 조금 힘들고, 그냥 혹시 21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여기서 단기 단타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사실 부강약품에 대한 이슈가 저는 사실 생각보다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 부강약품하고 대응제약을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부강약품이, 자, 이달 중순에 이제 레보비로, 요거에 대한 임상 이상을 좀 마무리해서, 자, 이제 데이터를 분석 중인데, 요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조건부 허가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또 덴마크의 자회사가 이제 이 콘테라 파마가 있는데 이거에 좀 상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에. 그래서 기술성 평가 진행도 하고 있고. 이 부강약품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 사실 높긴 높았다가 조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착 올라가다가 5개선 조정 받았죠. 근데 일단은 이 친구 뭐가 괜찮은 거냐면 더 이상 이제 조금 떨어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19년도 3월 달에 형성된 이 가격에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 깨지면 안 되는데 몇 달간 잘 바닥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주식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셀트리온처럼 돌파해줄 자리를 이렇게 여기를 돌파해야 돼. 반드시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여기를 돌파했어요. 돌파해줄 자리면 돌파해줘야 돼요. 돌파해줬으면 안착하고 다시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럼 이 밑으로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돌파해줄 자리 못 돌파 자꾸 떨어지고 지지부진하다. 근데 이것도 바닥권도 깼다 그럼 위험하죠. 이 친구를 다시 살 때는 이 안으로 들어왔다 지지할 때 다시 사면 돼요. 근데 이 지금 부강약품 같은 경우가 일봉에서 보면 꽤 오랫동안 바닥 자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죠. 2만 원대를 기준으로. 자, 이때가 언제냐? 최저점증이 이제 5월 달인데 근간에 이때부터 계속 2만 원대를 기준으로 잘 지켜주고 있어요. 따라서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그러면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시세 한번 줄 확률이 있어서 2만 원대 조금 저점인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 만약에 2만 원 깨면 일단 손절했다 대응하시는 게 나아요.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2만 원 깨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가고 2만 원 깨지 않으면 그때 약간 손절을 감행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대웅제약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모두 엄청 좋아졌죠. 자, 이 친구 추세가 좋아요. 주식은 추세 순응하겠죠. 이렇게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죠. 월봉에서 5개선이 잘 있어요.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 5선 잘 지켜주고 있죠. 대웅제약이 좀 마음에 드는데 사실 대웅제약이 이제 이 오드선 어떤 추세를 잘 지켜준다는 건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저번에 HLB 영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주식이 추세를 우상향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정보나 좋은 호재성 기사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모든 정보는 개인이 제일 늦어요. 근데 어떤 주식이 밑에서도 추세를 자꾸 유지하면서 올라간다? 그럼 좋은 기사와 함께 빵 때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빵 때리면 여기서 뉴스 뜨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하고 일단 시장 무너지고 있으니까 약간 조정 들어가서 21선 황금일선 기준으로 턴에서 돌아갈 때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요금을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깨면 뭐 매다면 되니까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동화약품을 보면 동화약품도 이번에 이제 신규로 들어왔죠. 치료제로. 자,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 시켜서 그쵸. 많이 올라왔어요. 그 이슈로 인해서 꽤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5개월선 깨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5개월선 강조하는 게 5개월선을 깨게 되면 뭐 순간 꼬리가 달았다는 얘기, 순간 급등했다는 얘기죠. 이럴 수는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을 해버려요.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5개월선을 깼을 때 특히 고점에서 월봉 고점에서 깼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20개월 선이 15,300원대 뚫어져야 올라가는데 아직 못 뚫어주고 있죠. 추세가 완벽하게 틀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아약품도 이제 눈치 보는 것 같죠.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옆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면 이 저점이 14,000원대를 기준으로 잘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진바닥이 14,000원대 일단 요거 생각하시면 요거 깨면 바로 손절. 깨지 않으면 14,000원 근처가 온다? 그럼 사볼만 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14,000원 사면 16,000원 가는 어떤 박스권에 있는 그런 주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원체 이 바닥권이죠,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그 우리나라가 주식이 좀 폭락했을 때 가격이 여기인데 세상에 저번 달 여기 찍었어요.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자, 어쨌거나 시장이 그렇게 좋을 때 혼자 이렇게 무너졌는데 아마 주주분들 좀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저번 달에 저점 찍었고 이번 달에 5개선 돌려오는 게 중요한데 어디 갈 데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자, 8,000원대인데 8,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들고 갈 만해요. 이제 크리탈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재물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렇게 시장이 좋은데 혼자 저렇게 우양할 정도면 회사가 문제가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봤는데 크 이상 없던 것 같은데 PBR이 이 제약회사 치고 PBR이 굉장히 난 거죠. 어차피 뭐 좀 크게 뭐가 없으니까 시총이 5,500억짜리죠. 회사가 시총 5,5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300억. 아, 매출이 약하네. 시총 500, 5,500억짜리가 매출이 약하긴 약하고 2000 작년도에 엄청나게 이 적자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작년 1년 내내 그냥 무너졌죠. 이제 올해는 이렇게까지 적자 안 나온다고 올해가 추세의 턴이 되거나 또는 약간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 아까 인바이오젠을 보면, 월봉에서 낮은 위치에 있지, 지금 없이 높은 위치가 아니고, 낮은 위치가 잘 올라가고 있고, 5개월선 20개월 또는 골든크로스가 생길 것 같아, 이번 달에. 그러면 다음 달부터 굉장히 좋아지죠. 이 친구도 역시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낮은 위치, 완바닥, 투바닥, 이제 뚫고 나가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특히 저번 달에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
이게 이제 월봉 차트인데, 만약 월봉 차트면 월봉에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겠죠. 이동평수 이렇게 가니까. 근데 이게 거래량이 있어요, 이렇게. 월봉 하단에서 뭐가 떴는데 월봉에서 거래량 이렇게 밖에 없던 게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다? 밑에서 그거 관심 가져야 돼요. 누군가 뭔 짓을 한 거예요. 자, 월봉 바닥이죠. 낮은 가격이죠. 지금 이게 역대적으로 지금 이때부터 바닥인데 여기서부터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이렇게 보시면.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 약간 선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좀 관심 가져야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20선 잘 지켜주고 있죠. 추세를 유지하는 20선 기준으로 잘 보고 있으면 일봉에서 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도 가고 그러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분할로 매수해 나가면 인바이 요정이 그렇게 크게 배신 안 하고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서울제약이 많이 떨어졌죠. 서울제약이 유일하게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 사실은 이 친구도 바닥권에 있어요. 싼 가격이고, 자 5개월 선 8,800원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 괜찮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 5선 깨면 2선까지 밀릴 거예요. 그러면 분할로 매수하시면 되고, 일봉에서 보면 급락했는데 이 친구 많이 올라오기도 올라왔어요. 이때가 고점 기준으로 23%, 이때 고점 29%, 여기서만 6, 70%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로 또 이 회사에다 못한 이슈가 있겠죠. 제가 못 챙겨봤는데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보면 예전에 간신히 다 뚫어놓은 자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 이렇게가 되는데 예전에 저점인 7,000원대 가면 고점인 9,000원, 7,000원대 가면 9,000원 간 7,000원부터 9,000원까지 왔다 갔다 잘 놀던 주식이었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근데 요렇게 잘 놀던 주식이 드디어 9,000원대를 빵 갭으로 띄워놓고 출발했는데 여기를 그냥 갭으로 두드렸죠. 앞으로 이 친구 9,000원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돼요, 쉽게. 근데 9,000원 밑으로 또 떨어지면 이거 바로 손절해야 되고, 라고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9,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순간 툭툭 치면서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파워풀하고 또 힘도 있고 급변하기 심한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 주린이 분들이 도전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기술이 있는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